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구용해 CBS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휴가 내고 오셨다고. 아니 소문 내면 안 됩니다. 예, 구용희 논설위원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세요. 첫 출연이죠. 예, 예, 제가 장윤선 기자를 안 지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20년 만에 이렇게 또 오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큰 사옥을 마련하시고 무슨 사옥? 무슨 사옥이야? 제가 사실 평소에 구용희 선배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요. 제가 늘 소통을 했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갑자기 말을 잊어버렸네. 두 분은 원래 CBS에서 같이 방송하시죠? 같이 방송을 한 적은 거의 없기는 한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한판 승부에 주로 나오셨고 저는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고 네. 제가 어디 휴가 가면은 또 대타로 감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항상 뭐 워낙 유명하신 패널이니까 저는 이렇게 잘 알죠. 아이 무슨 말이에요?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예, 훌륭한 선배, 훌륭한 후배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뉴스킹. 자, 지금 뭐 다 떠나서 뭐 쭉 가지고 오셨지만 저희가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관저 의혹이다. 예,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용의 논설위원이 제일 세게 취재했다. 감사 보고서 갖고 오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일부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관저라고 하는 게 이제 각급 그 국가 보안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재가 굉장히 어렵고 업체 관계자들을 한둘은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은 일했다고 하고 또 뭐 서약서를 썼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취재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심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원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놨는데 9월 달에 사실은 이게 감사 보고서가 부실하냐를 떠나서 이 감사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관저 공사를 실제로 가장 많이 조사한 결과란 말이죠. 어느 데도 없는데 네, 이것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은 뭐 그 차치하더라도 이 보고서가 바로 이제 관저 문제의 취재를 하는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저 보고서를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난수표 같고 약간 암호문 같고. 네네네. 그리고 이 취지는 뭐냐면은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관들은 묻어나요. 감사관들은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싶어. 이 감사 보고서를 읽다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말고 조사하는 사람은 아유 난 정말 핵심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정말 묻어난다는 아니 생각을 근데 굉장히 하거든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두툼한 보고서인데 요게 사실은 이제 200페이지도 더 넘죠. 여기에는 왜냐하면 집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관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실 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집무실하고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은 집무실하고 경호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저만 읽어도 돼. 아니 왜냐하면 경호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걸로 해서 다른 것들을 감사원이 좀 덮고 웬만하면 좀 꼭꼭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관저만 읽으시면 돼요. 관저만 읽어도 이게 양이 솔찬이 됩니다. 관저 의혹 1타 강사. 저는 뭐 구용의 논설위원의 팁이었습니다. 잘 청각하겠습니다. 자, 아인수민 아빠님께서 구용혜님 팬입니다. 물론 김준일 님도 팬이고요. 오늘 섭외 9시입니다. 선배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제 9시입니다. 어쨌든 오늘 뭐 박지훈 변호사 왜 안 나왔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다른 재판인가 뭐 일정 재판. 때문에 못 오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박준이 변호사였지.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재판 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참석하는 재판이 이게 변호인으로서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관저 의혹은?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의혹들이 막 없었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지금 전체 신문 1면과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방송사 첫 머릿 기사를 다 도배를 했었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 의혹이 끝이 없으니까 지금 그게 명태균 뭐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계속 나오니까 이게 너무 지금 과소 취급받고 있는데 오늘 뭐 이제 우리 구용의 논설위원께서 잘 설명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또 이게 나왔잖아요 국감에서.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스치기만 하면 대박이다. 아니 김건희를 스치기만 하면은 수백억대 잭팟이 터진다 지금. 왜냐하면은 그 히림 중앙건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117억 규모의 뭐 법무부 용역도 따내고 그리고 예전에 광주 비엔날레 가가지고 한옥을 이렇게 봐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앉아서 차 마시고 막 이런 거 해서 그거 용산 또 가져왔잖아. 뜯어. 죄송해요. 유튜브 용어가 나왔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잘 이전했겠지. 여기서 여담. 제가 민영삼 코바코 사장의 국감장의 발언을 보다가 쌩까는 말을 나와서 저분 유튜브 용어가 바로 나오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거를 설치한 업체가 원탑 종합건설인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 여기서 또 254억 원 규모의 법무부 발주 공사를 마쳤다. 그거 외에 또 21g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체인데도 종합적으로 그 관저 증축 공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등등등해서 오늘 구용의 선배가 설명하실 것까지 해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다 비리가 제가 보기에는 비리 의혹 정확하게는. 네, 비리 의혹이 어마어마. 몰아주기. 예. 네. 그 뭐 스치기만 해도 잭팟이 터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무자격, 무면허 그리고 근데 저는 계약 과정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도 서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류마저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좀 한 가지 제가 그래도 현직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타 강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진실의 한 발짝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꼭꼭 숨기고 있고 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 핵심 인물이 있어요. 권준영 과장이라고 지금 영 과장 지금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의 과장으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인수위 때 TF에 파견이 돼요. 행안부에서. 그리고 이제 비서실로 넘어가서 비서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 관저나 집무실을 그 총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호진 이제 지금 공항공사 문제가 되는 분하고 그렇죠. 국토건설부에 차관했다는 분. 그분이 이제 비서관이고 그 밑에 이제 행정관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황모 씨가 있고 그 밑에 권준영이라고 하는 이제 행자부 지금 과장이 있는데 그 황모 씨는 관세청 출신이에요. 울산 관세청장을 했고 이분은 이미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민간 그 대외 로비 업체 그런 업체에서 이제 이사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세 명 가운데 핵심은 그 권준영이라고 하는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잘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권준영 과장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1, 2주에 한 번씩 갔다는 거예요. 1, 2주에 한 번씩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갔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권준영 과장을 익명 처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서실의 공사 감독자라고 얘기해요. 공사 감독자라고 쭉 표현이 나와요. 예, 그분이 권준영 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 그 진술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문제는 이분의 이제 진술이 많기 때문인데 이분이 사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 자료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감사원에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뭐 진술서도 있고 각종 서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서류가 이제 다 또 멸실된 게 뭐냐면은
그 21g이나 이런 게 조사합니다. 우리는 서류 없다. 네. 마지막으로 공사 끝나고 나오면서 경호처에서 다 달라고 해가지고 뭐 불살르고 그런 게 없다. 이제 차츰 얘기하겠지만 네. 예, 서두로 얘기하면 네. 사실은 좀 서류가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나마 이 권준영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류를 많이 냈다고 해요. 이 사람도 공무원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걸 모른다면 바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기록이나 변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 준공공사 도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꼼꼼하게 못했다 준비는 그건 인정. 그런데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재발 방지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준공도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은 민간업체가 공사를 마치면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와 함께 공사년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제대로 이게 그 도면대로 됐는지 사이즈는 맞는지 원래 넣기로 한 게 다 들어갔는지 이거를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 도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준공 도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준공 처리 과정에서 실제 공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을 시공 설계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업체가 뭐길래 무슨 용가리 통뼈길래 어떻게 제출을 안 하는데 가만뒀겠습니까? 웬만한 다른 그렇죠. 데라면. 그러니까 예. 눈 감아줬다라는 거죠. 감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말을 여러 차례 바뀌어요. 이게 위증에 걸릴까봐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준공도면이 있다는 말은 안 했다라고 했다가 청사관리본부장한테 물어보니 준공도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한다. 준공도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얘기 들어보니 준공도면 자체가 있었다는 것 같다. 위증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진짜. 말을 바꿔가면서 네. 아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네. 이게 왜 제출이 안 됐는지 왜 공무원들이 이거를 제대로 제출을 받지 않고 제대로 준공 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해서든 피해 나가려고 법꾸라지처럼 어제 이게 이제 국정감사 때 벌어진 일이에요.